안녕하세요.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입니다. 봄의 문턱에서 이렇게 저희 기관의 사업 설명을 하게 돼서 사실 긴장도 되고 설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젊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저희 노력에 대한 설명을 경청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 말씀드립니다. 첫 페이지부터 장표를 넘기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희 기관의 핵심 가치는 혁신융합 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로 지원하면서 그 심사위원 분들에게 앞으로 제가 대표이사가 되면 이런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경영을 해내겠다. 이런 어떤 그 설명을 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 최근에는 너무 진부한 표현이 돼서 그 혁신을 혁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좀 재미없는 표현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관은 계속 새로운 고민, 새로운 노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노력들은 노력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 간의 어떤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또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융합이라는 두 번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가치로 만들어낸 저희 기관의 성과는 저희 기관만의 성과가 아니라 다른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성과가 더 증폭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혁신융합 네트워크 세 가지 가치를 저희 기관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기관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창업 기업 육성이라는 것이 가장 또 주된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올해의 경우에는 창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특히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노력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제 유행어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는 아무래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노력을 좀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그 중앙 정부의 산하 기관보다는 좀 작은 자원을 가지고 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전략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어떤 좀 현명한 방법을 취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산업을 정해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서 어떤 그 R&D 지원이나 혹은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 제품들을 판매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지금 DMC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 있는 그 상암동 DMC와 또 그 구로구 금천구 쪽에 지벨리라고 하는 지역, 그다음 마고 이런 서울시의 주요 거점별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리고 그 생태계를 지원하는 노력,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게 필요한 아주 소중한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또 기업들에게 그러한 어떤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자원들을 지원하는 노력, 이런 크게 이제 그 6가지 기능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핵심 성과를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력에 있어서는 11.5%의 어떤 일자리 창출 성과를 증가를 이뤄냈고요. 그리고 그 28,000개의 어떤 기업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매출을 도와서 전년 대비, 이거 사실 놀라운 수치긴 한데요. 2,176억 원, 2019년에 2,176억 원에서 작년에는 3,551억 원의 기업 매출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63.2%의 매출 증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저희 이제 기능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6가지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글로벌 창업 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이제 서울산업진흥원은 창업자들이 뽑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가장 적극적인 정부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물론 뭐 창업진흥원 다음이지만 2위지만 점점 그 간격은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그 기관은 서울창업허브라는 그 곳인데요. 그곳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공 지원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야말로 실질적인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현지화 노력을 해내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서울창업허브는 그 외부에 455개 기관과 함께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의 차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매출 지원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매출을 증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그 온서울 마켓이라는 그 브랜드로 지금도 곧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노력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9,100개사의 어떤 판로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의 형태로 판로 지원하면서 신규 사업까지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661억 원의 매출 발생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그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트레이드온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현재 지금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트레이드온에는 현재 지금 62개사가 입점을 해 있고요. 홍콩, 베트남, 미국 등 50개사 162개 이미 이곳의 바이어와 연계되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인재 양성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은 싹이라고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그 입구 화면이 좀 되어져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시작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그 아카데미입니다. 서울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현재 AI, 빅데이터, IoT, 로봇, 웹, 앱 5개 분야 11개의 과정이 현재 오픈되어 있고요. 향후 일단 미래 인재를 상당히 많은 수의 인재를 양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6,600명의 인재를 양성했고요. 그리고 한 1,000개사 가까운 기업의 고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이런 노력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기업의 어떤 기술 경쟁력, 기업의 어떤 R&D 자금을 지원하고 그럼을 통해서 기업들의 매출 발생과 신규 일자리와 사업 성공, 비용 절감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그 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경우에는 저희가 R&D 사업을 통해서 그 지원 기업의 생존율을 50% 이상 높이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더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략산업 부분에서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할 생각이고요. 이에 따라서 콘텐츠 기업과 그런 VC 간의 유기적인을 통해서 지속적인 어떤 투자 유치를 해내고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기술 지원 그리고 1인 미디어에 대한 어떤 그 지원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또 산업 거점 활성화 부분들은 저희가 금천 그리고 마고 이런 지역을 통해서 산업 거점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으로 작년 경우에도 192억 원의 규모 일부 자원 유치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네트워킹, 신규 고용, 지원 사업 연계들을 이뤄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업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서울 메이드 브랜드 부분들은 지금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올해도 더 열심히 집중해야 될 사업인데 이 이제 사업 부분들은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해외 수출의 경우에 필요한 어떤 그 목적으로 만든 이제 사업인데요. 이 부분들은 작년 경우에 파트너사를 40개 정도 발굴을 했고요. 그리고 총 143개의 상품 및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메이드 관련된 기업 84개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어떤 대표적인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021년의 중점 추진 과제는 크게 두 가지 그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결국은 일자리 창출, 어떤 기업의 매출을 증대하는 것, 그리고 아주 혁신적인 기업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 결과적으로 고객을 만족하는 것,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이런 어떤 카테고리별로 과제들은 뭐 굳이 다 읽지 않더라도 이러한 다양한 일, 사실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저희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할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이제 올해의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하여튼 뭐 사실 아까 말씀대로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걸 짧은 기간 내 기간 시한 아예 설명을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좀 상세한 내용들은 그 다음에 저희 실무 이제 그 부서의 책임자들이 잘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부분에 있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홈페이지가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관의 정보라든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의 검색도 괜찮아요. 검색 기능도 괜찮으니까 검색을 통해서 충분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다들 건강하시고요. 일단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이걸로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실무 부서의 책임자 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R&D 사업팀장 정규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형 R&D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형 R&D 지원 사업은 총 1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비공모 형식의 2개 사업을 제외한 11개의 사업이 공모 형식의 사업이며 현재 10개의 사업이 신규 과제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기술상용화 지원 사업 공개평가형입니다. 본 사업은 가장 일반적인 R&D 지원 사업으로 기업 중심의 상용화 목적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이며 기업 단독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술 개발 과정과 목표가 반드시 과제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과제당 최대 5천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민간 부담금과 기술료가 없어 초기 기업과 소기업이 큰 부담 없이 참여하기에 적합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모 중이며 접수 마감일은 3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다음은 기술상용화 지원 사업 크라우드 펀딩형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시장성을 검증받고 기술 개발 및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개평가형과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이며 기업 단독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 분야 역시 제한은 없으나 기술 개발 과정과 목표가 반드시 과제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국내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목표 금액을 달성하였지만 서울시 지원금이 지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약속된 개발품의 배송이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총 100개의 과제를 선정 지원하여 과제당 평균 펀딩액이 1,800만 원이었으며 가장 큰 펀딩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본 사업의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총 6개로 국내에서는 오마이 컴퍼니, 와디즈, 텀블벅, 해피빈이 참여하며 해외에서는 일본 마쿠아케와 대만 잭잭이 참여합니다. 지원 규모는 최대 기준으로 국내 플랫폼 4천만 원, 해외 플랫폼 5천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7개월입니다. 본 사업 역시 공개평가형과 마찬가지로 민간부담금과 기술료는 없습니다. 현재 접수 중이며 접수 마감일은 3월 23일 화요일입니다. 기술상용화 지원 사업의 총 사업비는 59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장 단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이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성장 기업이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빌리티,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신소재 분야의 기술 성숙도가 실용화 단계 수준 이상의 기술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고 기업 단독 참여는 불가능하지만 기업으로만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협력기관의 국내 소재지 제한은 없습니다. 단 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최근 3년 이내 3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거나 기술 개발 결과물에 대한 국내외 수요처를 확보한 경우 또는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 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과제당 1년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20% 이상은 참여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그중 서울시 지원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이 종료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주관기관이 기술개발 결과물을 자가 실시하거나 다른 중소기업과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울시 지원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술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문과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다음은 바이오 의료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분야와 포스트 코로나 특화 분야로 구분하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분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리는 사업 중 유일하게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학, 의료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등 바이오 의료 분야의 기술 성숙도 4단계 이상의 기술에 대한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가 가능하며 기업 단독 또는 기업으로만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단 협력기관의 국내 소재지 제한은 없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원으로 과제당 2년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민간부담금과 기술료 기준은 앞서 안내해드린 성장단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일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특화 바이오 의료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염병 관련 방역, 진단 의료기기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 성숙도 7단계 이상에 해당되는 기술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일반 분야와는 다르게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으로만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협력기관에 국내 소재지 제한은 없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과제당 1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민간 부담금과 기술료 기준은 일반 분야와 동일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일반 분야와 같은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일반 분야와 포스트 코로나 특화 분야가 통합 공고로 공지가 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SBA 서울 R&D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바이오 의료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일반 분야와 포스트 코로나 분야, 특화 분야로 구분하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분야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전 분야의 기술 성숙도 6단계 이상 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소재 중소 벤처 창업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가 가능하며 기업 단독 또는 기업으로만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협력기관의 국내 소재지 제한은 없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0억 원으로 과제당 1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바이오 의료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의 20% 이상은 참여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그중 서울시 지원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징수 사업이며 접수 마감일은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특화 인공지능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대면, 방역 등 팬데믹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 성숙도 6단계 이상에 해당되는 기술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으로만 구성된 컨소시엄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협력기관에 국내 소재지 제한은 없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으로 과제당 1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일반 분야와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의 20% 이상 민간 부담금이 있으며 서울시 지원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일반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술료 징수형 사업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일반 분야와 포스트 코로나 특화 분야가 통합 공고로 공지가 되어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벨리 ICT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IT, 소프트웨어,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지벨리의 산업 간 ICT 융복합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ICT 기술이 적용된 분야라면 신청 가능하며 기술 성숙도 6단계 이상의 기술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타 사업과는 다르게 주관기관의 소재지 제한이 있는데 주관기관은 구로구 또는 금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업 단독 참여는 불가능하며 기업으로만 구성된 컨소시엄은 참여 가능합니다. 협력기관의 국내 소재지 제한은 없으나 지벨리 소재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우대가점이 주어집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과제당 1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민간 부담금과 기술료 기준은 앞서 안내해드린 다른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과 동일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다음은 패션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패션과 혁신기술이 적용된 기술이나 동대문 등 패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패션 관련 융복합 기술 개발 과제라면 신청 가능하며 의무사항은 아니나 기술 성숙도 6단계 이상의 기술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기업 단독 또는 기업으로만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협력기관의 국내 소재지 제한은 없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과제당 1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민간부담금과 기술료 기준은 앞서 안내해드린 다른 기술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일합니다. 현재 접수 중이며 접수 마감일은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다음은 핀테크 블록체인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기술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핀테크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융, IT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블록체인 핵심 기술이 접목된 제품과 서비스 관련 과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 성숙도 7단계 이상에 해당되는 기술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 또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이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협력기관도 모두 서울에 소재하여야 한다는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과제당 1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민간부담금과 기술료 기준은 앞서 안내해드린 다른 기술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일합니다. 현재 접수 중이며 접수 마감일은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사업들 중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크라우드 펀딩형은 5월, 6월경에 추가 공모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별 우대 가점과 지원 제외 대상 기준은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R&D 지원센터 홈페이지와 그 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대 가점을 부여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사업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지금 질문을 주신 분들 계신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성숙도 7단계 기준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술 성숙도에 대한 거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성숙도 7단계라고 하게 되면은 시작품이나 시제품을 제작한 이후 단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임상시험이나 아니면 신뢰성 검증 단계에 들어가는 수준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저희 R&D 지원 사업점이 이제 한 개 사업이 남아 있는데요. 서울 혁신지 챌린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혁신팀에서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